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어르신들 이제 제가 이 춘천학 관련 강의, 춘천의 역사와 관련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12번째 이제 강의 시간이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어르신들 모시고 춘천 맥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신북 지역이 맥국의 고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어떤 것이 춘천의 맥국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지명을 통해서 좀 알아봤고요. 오늘은 춘천 전체를 봉황의 나라라고 합니다. 조선시대에 보면 춘천은 모든 이 역사서들이나 이런 거에 보면 봉산이라고 나오거든요, 춘천이. 그러니까 봉산이라는 거는 결국 봉쇄 봉자를 쓰기 때문에 한자로 봉황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춘천이 왜 봉황의 나라가 됐는지, 또 봉황과 관련된 지명들이나 어떤 유래 같은 게 뭐가 있는지 오늘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봉황이 나라와 춤추던 춘천 이렇게 정했는데요. 저기서 이 봉황, 그러니까 그 봉황새를 이야기하는 거죠. 요 생긴 모양을 보시면 이 봉이산 이 봉이산 전체 앞에 모습인데, 큰 새가 이렇게 날개죽지를 접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요. 그래서 아마도 옛날 사람들은 이걸 봉황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봉황이 어떤 새냐? 봉황은 사실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새지요. 중국에서 내려온 이야기인데요. 이 봉황에 관한 이야기는 중국에서 이제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상상 속의 새예요. 고대 중국에서는 굉장히 신성시했던 새인데, 이게 어떤 걸 신성시하냐면 기린하고 거북, 용, 그 다음에 봉황을 사령, 네 가지 신령스러운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수컷을 봉이라고 하고 암컷을 황이라고 하는데, 그 생김새는 문헌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온다. 그 설문회자라는 책에는 봉의 앞부분은 기러기, 뒤는 기린, 뱀의 목을 하고 있고, 물고기의 꼬리, 황새의 이마, 원앙새의 깃, 용의 무늬, 호랑이의 등, 제비의 턱, 달개 부리를 가졌으며 오색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이 상상 속의 새인데도 불구하고 자세하게 저렇게 묘사를 했어요. 묘사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성시하는 모든 짐승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중국 문헌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봉황은 동방군자의 나라에서 나와서 사해의 밖을 날아 곤산을 지나 지주의 물을 마시고 약수의 깃을 씻고 저녁에 풍열에 자는데, 이 새가 세상에 한번 나타나면 천하가 크게 안녕하다고 한다. 그래서 봉황은 태평성대를 이야기한다고 하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봉황이 나온 곳이 어디냐? 동방군자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우나라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해는 중국이에요. 중국에 수미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 앞에 보면 바다가 사방으로 바다처럼 펼쳐진 곳을 얘기하는 거고요. 곤륜산도 역시 중국이죠. 지주는 중국 황하강 중류에 있는 기둥 모양의 돌인데, 이게 아무리 큰 물이 나가도 꿈쩍도 하지 않는다. 이래서 의연한 선비를 비유하는 그 바위인데요. 결국은 이 봉황은 우나라에서 나갔고 중국을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만큼 중국의 이 역사책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봉황을 아까 생긴 모양들을 갖고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런 모양새가 나오더라. 여러 가지 봉황과 관련된 그림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작새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닭의 벼슬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짐승의 형태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봉황이라는 게 나오는 기록은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서는 별로 안 나와요. 대부분의 고려 때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고려 때는 이제 우리가 노래 많이 나오죠. 요 노래 제목 중에 만년한, 가망년, 화신동, 이 노랫말에 봉황이 등장하는데,
봉황이 등장하는 건 대부분 다 태평성대를 상징하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럼 춘천에서 봉황은 어떻게 나오냐? 서기 940년,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춘주라고 개편이 되는데, 여기에 어떤 이름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춘주의 옛 이름은 봉산이라고 나와요. 봉산. 그러니까 옛날부터 봉산이라고 불렀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봉산이 요 봉의산이라고 바뀌게 되는데, 봉의산은 한자로 쓰면 원래 이게 위험을 상징하는 의자거든요. 요게 그러니까 봉의산이 봉황의 위험을 나타낸다고 하면 한자로 요 의자를 써야 돼요. 근데 반면에 봉의산이 봉황의 형상을 한 산이라고 하면 요 의자를 쓰게 되죠. 이 자가 이거 우르자가 아니라 이게 형상을 의자인데 여기 의자가 잘못됐어요. 어쨌든 봉황의 형상을 한 산이다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모양이 봉황의 형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똑같은 봉의산인데 서쪽에서 보면 전혀 봉황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죠. 이게 상중돼서 바라본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봉의산을 봉황이라고 부르게 됐던 거는 남쪽에서 봤을 때, 그리고 남쪽에 춘천의 관아가 남쪽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산을 쳐다보고 봉황이라고 봤던 것 같아요. 요거는 1957년경에 찍은 사진인데요. 요게 봉의산이고요. 안타깝게도 요게 보면 까맣게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여기가 지금 8호 광장이에요. 8호 광장. 여기가 강대 들어가는데, 여기가 호평동 넘어가는 고개, 여기가 지금 한림대 병원이 있는 곳이고요. 여기가 춘천여고에 있는 곳인데, 제가 이 사진을 넣는 이유는, 이 사진을 얼핏 보시면 여기가 머리 부분이고 날개 쭉지로 핀 것 같죠? 몸통 이렇게 같죠? 여기서 봉의산서 나왔고 어딘가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춘천이 봉황을 지키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 이 사진을 실어놨던 겁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생각했던 거예요. 이거는 봉황과 관련된 지명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춘천에. 어쨌든 지명을 한번 찾아보면요. 중국 고서에 보면 봉황이 아침 해가 뜨는 오동나무 위에서 운다고 했어요. 그래서 봉의산 좌측에 보면 현재 도의회가 있는 곳인데요. 그쪽에 소양로 쪽으로 내려오는 데 보면 오수물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 오수물이 있는 곳엔 반드시 오동나무가 있어요. 오수물이 오동나무 밑에서 나오는 물, 온물이라는 표현도 하는데, 이 오수물이라는 지명이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봉의산 우측에 보면 아침볕이 잘 드는 마을이라서 조양동이 있죠. 지금 명동 건너편 쪽에. 그래서 봉황이 어디 가지 않고 잘 있어라 좀 그 배려의 뜻으로 마을 이름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또 기록에 보면 시경이라는 잡지에 나온 그 기록에 나온 그 역사책에 나온 건데, 봉황이 연못가에서 자라는 대나무 순을 먹고 산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봉황이 있으니까 연못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또 대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림동이라는 이름이 생겼죠. 그래서 중림동은 대나무가 자라는 연못이 아니라 봉황이 다른 곳으로 날아가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봉황이 있는 앞에 대나무가 자라는 연못이 있다, 이걸 봉황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붙여준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봉황대라는 지명하고 대바지강이라고 아마 춘천분들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대바지강은 여기 옛날 이게 일제강점기 때 1918년도에 그려진 지도니까 이제 100년 좀 넘은 지도예요. 여기 죽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 죽전을 번역하면 대나무자 밭이잖아요. 그래서 춘천 사람들이 옛날부터 대바지강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쳐져 있는 안에, 여기가 어디냐면 옛날에 얼마 전까지 라데나 콘도가 있던 곳이에 바로 뒤에 보면 동그란 산이 하나 있는데, 여기를 봉황대라고 불러요. 조선시대 여러 문헌에 봉황대라는 적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상촌 신음의 시에는 봉황대와 관련된 시가 여러 편이 실려 있죠.
요게 이제 봉황대 사진이고요. 저쪽에 봉황대, 여기 이제 표지가 봉황대라고 되어 있죠. 이 꼭대기 올라가면 요게 이제 아마 제단으로 쓰지 않았을까 싶은 돌이 하나 있고, 요게 그 청주아시 무덤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봉황대에서 보면 바로 여기가 봉이산이죠. 그래서 춘천의 봉황이 봉이산이니까 봉황이 이 대바지강에 왔다가 쉬어가는 곳이 바로 봉황대다. 이렇게 지명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봉황과 관련된 건물도 있어요. 이 건물은 지금은 남아있지 않은 건물인데, 지금 강원도청이 있는 자리가 조선시대의 춘천 이궁이라는 궁궐터거든요. 바로 이 건물이 있던 자리가 지금 도예가 있는 자리 요쯤으로 보이는데요. 문성학이라는 그 건물이 있었는데, 여기는 고종이 여기 와서 살라고 했던 집이에요. 이 건물이. 지금 이 건물이 일본인들이 찍은 사진이고, 요 일본 일본 여자들 이 허리에다 차고 다니는 옷 요거 모양이 보이죠. 이 문소각의 이름이 바로 봉황에서 온 거예요. 문소는, 요 문소라는 뜻이 뭐냐면 순임금의 음악을 듣는다, 이 뜻을 담고 있는데, 이 지금 역사에서 가장 살기가 좋았던 시대, 흔히 말하는 태평성대라는 말이 나온 시기가 중국의 요나라, 순나라 시대예요. 요순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이 당시에 순임금이, 요나라의 순임금이죠. 순임금이 음악을 듣는다는 뜻을 지닌 건물로 1647년에 부사 엄왕이 여기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 건물이 1890년 이궁이 건립됐을 때 왕이 자는 곳이기도 하고 진물을 보는 곳이기도 하는 건물로 바뀌었던 건데, 이 건물이 1940년도에 불이 타서 없어졌어요. 우리가 지켜내지 못했던 건물이죠. 요거 보시면 아까 건물 보는 게 이 건물의 옆면이거든요. 이 건물인데, 요 부분 2조 2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2조 2궁 유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인들도 이미 이 강원도청을 조선시대의 이궁이라고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정작 춘천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춘천은 이궁이 있었다는 것도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고요. 그동안 여기에 대한 생각이 없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걸 지켜내지 못하고 그냥 없어진 거죠. 다행스럽게도 이제 강원도청이 옮겨가게 되면 여기에 이궁을 복원하겠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시민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춘천도 궁궐을 아마 가지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맥국의 궁궐터 이야기를 했는데, 맥국은 더 오래된 시기고, 그러면 춘천은 2000년 전의 맥국과 조선시대의 조선의 이궁을 같이 가진 전국에서도 아마 사례를 찾기에 힘든 아주 중요한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건물들이 전부 이궁과 관련된 건물들이고요. 봉황과 관련된 건물이에요. 저쪽에 있는 사진이 일본인들이 찍은 조양루 사진인데요. 저게 1938년도에 우두산으로 옮겨갔죠. 이게 우두산에 있을 때 사진이고, 지금 현재의 조양루예요. 도청 앞에 좌측편에 있는 거죠. 이 조양루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봉황이 아침볕이 잘 드는 오동rop에서 운다는 시경의 문헌에 따라 조양이라는 지명을 봉황에게 알리는 뜻으로 1647년에 엄왕이 문서각을 신축할 때 이걸 정문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봉황과 관련된 문이기도 하고 이궁과 관련된 문이기도 한 거죠. 자, 요거는 이봉문인데요. 이 이봉문은 뜻을 그대로 풀면 봉황의 위엄을 지키는 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봉황과 관련된 문이죠. 봉황의 위엄을 지킨다는 뜻. 이것도 역시 1647년에 진 건데, 조양루를 들어가면 조양루 다음의 문이에요.
내산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내산문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안쪽에 있는 문이고 문이 세 개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죠. 여기 가운데하고 보통 사람들이 다니는 문은 이 문이고요. 들어갈 때 이 문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 저쪽 문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이 문은 임금만 다니는 문이죠. 그리고 저 위에 보면 조양루가 원래 도청자리 앞쪽에 있다가 1954년 아니 1947년 요 무렵에 일이 이사를 가요. 옮겨가요. 이게 어디냐면 지금 그 도청에서 도청 민원실이 있는 바로 민원실하고 본청하고 사이에로 옮겨간 건데 저게 사실은 굉장히 춘천 역사에서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걸 했던 건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춘천에서 오래 사셨던 분들 중에 이봉문이 저쪽 도청 뒤에 있었는데 왜 여기 있냐는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요 사진을 잘 봐주세요. 요 축대, 요 계단, 여기에 옮겨가 있죠. 여기 요 당시에 이 학생들이 이게 56년도 사진이니까 지금 아마도 한갑 때 다 되고 한갑을 넘은 나이시겠죠. 뭐 70 넘으신 분들이시겠네요. 요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요. 춘천에 있던 일본 신사가 해방이 되고 나서 철거가 됐는데 철거가 안 됐어요. 신사를 철거하지 못했거든요. 대신에 이제 뭘 없앴냐면 토리라 그래서 신사를 들어가는 정문이 이렇게 기둥을 양쪽으로 세우고 위에 하나 건너지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홍살문하고 비슷한 문이 있는데 그 문을 뜯었어요. 그 문을 뜯고 이봉문을 그 자리에다 옮겨놨던 거예요. 바로 이 자리예요. 그래서 이봉문은 봉황의 위엄을 상징하는 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임금이 출입하는 문이기도 한데 이거를 신사를 뜯은 자리에 옮겨놨다. 그러면 저 뒤에 안쪽에는 지금 이 계단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이 안에는 신사가 그대로 남아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우리 역사를 굉장히 폄훼한 거나 마찬가지인 이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처럼 역사에 대한 의식들이 있었고 우리가 공부를 한 분들이 많이 있었다면 절대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안타까움이 있는 문이에요. 지금은 제자리에 돌아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춘천의 봉황과 관련돼서 음악 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이 수춘의 악부라는 그 기록을 보면 이거는 그 춘천 부사를 했었고 나중에 영의정까지 했던 이시수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이시수의 비석이 지금 옛날 소양정자리 소양 1교에서 그 후평동 쪽으로 좀 올라가다 보면 강변에 2016년에 이제 처음으로 다시 발견된 비석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이시수 비석이에요. 이 이시수의 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자신이가 쓴 맥록이라는 데 실려 있는데요. 급건, 이 사람 이거는 급건이라는 건 이시수의 호구요. 이상공, 이상공은 이시수를 말하는 거죠. 이시수 이 자하 신이에게 말하기를 노부가 일찍이 수춘, 여기에 춘천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두 기녀를 만났는데 그때 노래하는 기생이 늙음하게 접어들었는데도 여전히 풍화한 정치가 있었으므로 밤마다 소영정에서 노래를 들으며 다닐 때가 되어서야 그쳤습니다. 그 일은 지금까지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영공의 이번 행체에서는 그러한 좋은 인연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했다고 써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영공은 자아 신의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봉미라는 것, 봉황의 꼬리, 춘행, 춘천의 앵무새 소리 이 이야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이 조재호라는 사람의 이 노래책 속에 등장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조재호라는 분은 춘상대감이라고 불렀던 건데 이분 그 풍양조 씨고요. 조선시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의 묘가 정종리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묘를 부여로 옮겨가 버렸는데 이 풍양주 씨 후손들이 못 지킨 거를 보면 제가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왜냐면 이 조재호라는 분은 굉장히 이제 그 조선시대에 아주 중요한 분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그래서 춘천에 이 조재호의 무덤이 있었다는 것 자체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게 지금 부여로 옮겨갔다는 게 좀 안타까운 거죠. 어쨌든 거기에 봉황과 관련된 음악이 나온다. 요게 바로 구조양로 옆쪽에 있는 비석 두 개인데요. 하나는 요거는 요쪽 비석은 선산김 씨의 그 춘천 부산에 썼고 강원도 관찰사를 했던 김낙수라는 분이 있는데요. 요 비석은 이제 김낙수의 영세불망비고 요 비석이 이시수의 영세불망비 비석이 있는 거죠. 이 두 사람이 다 춘천 부사도 했었고 강원도 관찰사도 했었기 때문에 여기 비석이 지금 있는 겁니다. 자, 옛 시조에 보면 또 봉황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백사 이양복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분의 시조에 보면 봉황대에 오르다 이런 그 시가 있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대가 높으니 이름만 헛되이 지니었고 사람들은 봉황을 모른다고 하노나 소소가 지금 정막하기만 하니 언제나 한번 봉황이 이르러 올고 이 소설을 쭉 보시면 이 소소라는 거는 문소에서 나오는 소소거든요. 이 봉황의 노랫소리를 뜻하는 건데 봉황대라는 지명이 분명히 있는데 사람들은 봉황을 모른다고 한다는 거예요. 춘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백사이양국을 봤을 때 춘천에서 봉황을 모른다고 하니까 이 봉황의 그 노랫소리는 들리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한번 봉황이 이르러 올고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움, 춘천에 대한 안타까움을 남긴 시인데요. 이 당시 백사이양국이 춘천에 올 당시에 춘천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었었어요. 조선시대 내내 사실 춘천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이유는 고려시대에 몽골이 쳐들어오면서 춘천은 너무나 많은 피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사람이 많이 안 사는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유배들이 많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춘천은 좀 그 당시 낙후된 도시 중에 하나였었던 거죠. 그래서 백사이양복이 이런 시를 남긴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상천 신음이 이 양반도 뭐 정승까지 같은 분이니까 상천 신음은 우리나라 문학사에서 아주 굉장히 유명한 족적을 남긴 분인데요. 이분이 춘천에 유배를 와서 4년 반 정도를, 그 5년 가까이 살아요. 지금 중도에 살았다고 하는데 중도에 살다가 수해가 나면 중도 쪽에 물이 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옮겨와서 근화동 쪽에 살았다고 이야기해요. 이분이 쓴 시에 보면 6해를 타관고을에 머물러 붙여 살며 이 얘기는 하면 이 양반이 유배를 와서 6해를 벌써 지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머리에 난관 쓰고 초소를 배웠다는 얘기를 쭉 내었는데 여기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불어라 봉황대 저 아래 흐르는 눈물 아침마다 한강배를 전송에 보낸다오 이렇게 내용을 썼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봉황대를 늘 바라보면서 봉황대 밑에 그 지금 소양강하고 북한강이 만나서 의암댐으로 가잖아요. 그 물은 서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음은 그 물을 보면서 나도 배를 타면 서울로 갔을 텐데 이제 유배를 와 있다는 걸 한탄하는 이런 시를 남긴 거죠. 이렇게 여기도 봉황이 등장을 한다. 그 다음에 상천신음의 시 중에 소양죽지가라는 시는 이건 뭐 우리나라 향가의 아주 그 굉장히 유명한 그 시인데요. 우리나라 향가 중에서는 굉장히 고려 이후의 향가 중에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시고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시인데 여기에 보면 봉황대 아래 낚시터를 멀리서 가리키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 봉황대가 쭉 나오죠. 그리고 대설이라는 시에서도 보면 아침에는 봉황대가 보이지 않네 이런 시를 남겼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상천신음이 쓴 이 시들은 보면 이 봉황대하고 관련된 시가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의 시들이 다 유배로 와 있는 걸 한탄하는 시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언제 서울로 돌아갈까 권토 중래를 아주 꿈꾸는 그런 시들이 많이 나오죠. 청엄 김상원의 글에서도 이 봉황대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신현강을 건넌 다음에 봉황대를 바라보았는데 대가 소양강가의 서쪽 물가에 있어서 작업 볼만한 아름다운 경치가 있었다. 그러나 몸이 피곤해 쉬고 싶은 생각이 들어 들러볼 겨를이 없었다. 춘천부 안에서 묵었는데 안보역에서 이곳까지 30여리를 왔다. 이 당시에 청은 김상원이 청평사를 가기 위해서 이제 오는 거거든요. 청평사를 오다가 이 봉황대를 이제 바라보고 나서 글을 남긴 거죠. 봉황이 춤추던 춘천을 지켜낸 춘천의 선인들, 이게 이제 조선시대 춘천이 세락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이건데요. 바로 봉이산에 있는 산성이에요. 봉이산성. 아마 이렇게 남아있는 산성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봉이산 올라가면 이렇게 아주 산성이 많이 남아있어요. 1213년에 거란족이 침입했을 때 굉장히 피해를 봐요. 그리고 거의 40년이 지난 다음에 1253년에 또다시 몽골이 쳐들어오거든요. 이때 춘천에서 거의 2000여 명 이상이 죽었을 거라고 얘기해요. 돌아가셨을 거라고. 그래서 춘천은 그걸 회복하는데 수백 년이 걸렸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 내내 춘천이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이때 전사분들을 다 모시는 비석을 지금 봉이산에 세우는 거죠. 요건 이궁 이야기는 아까 제가 했으니까 이궁 지도예요, 이거는. 요 사진을 보면 100년 전에 지금 봉이산 정상에서 본 것하고 100년 전에 봉이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춘천시가 이렇게 사람이 많지 않았던. 요 사진을 다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이거는 100년 전에 어쨌든 봉이산 정상에서 춘천 시가지를 찍은 사진에 보면 이 당시 춘천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가 지금 캠페이지 있는 곳에 집 한 채도 없이 그냥 넓은 평야로 돼 있었던 이런 시기가 있었다 보시면 됩니다. 요게 다 봉황과 관련된 이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의암봉을 빼고요. 오수밀길, 문소가, 요선터널. 요선은 신선을 맞이한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춘천의 모습들이 이랬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유보문에 옮겨갔다는 사진이 바로 요 사진. 이게 일본 신사의 토리라는 것인데 요거를 철거하고 요게 유보문을 옮겨갔던 이런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지금도 봉이산 자락에는 일본 신사의 자리들이 그대로 아직까지 남아있다. 이런 거. 자, 오늘 시간에 제가 이제 춘천의 봉황과 관련된 지명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지나간 과거 속에서 춘천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 청산이라든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 잘 못한 부분이 있고요. 일본의 신사가 흔적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춘천이 봉이산이 봉황의 형상을 한 산이고 그 주변에 봉황과 관련된 지명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는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춘천을 얼마큼 중요하게 생각했지 이런 거를 나타내 주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랬는데 우리가 현대에 들어와서 아직까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다는 거는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봉황과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강의를 12번째 하는 강의가 오늘로서 끝입니다. 나중에라도 기회가 된다면 어르신들하고 같이 춘천의 이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